제가 태국에서 대략 15년 정도 살다 와서 그런지 주변에서 태국에 관한 정보를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여행을 앞두신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이나 여행을 앞두신 분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거나 이 정보를 모르고 가게 되면 벌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태국 여행 주의사항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하길 바랍니다. 태국에서 합법이지만 한국에선 불법인 보약. 저는 보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보약이 태국에서 합법이었을까요? 제가 태국에 왔을 때 2009년 하반기쯤이었는데 그때는 불법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내수 상황이 좋지 않자 태국 정부에서 여행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약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보약 재배부터 판매까지 합법이 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국 내 어디 가든 보약 상점을 볼 수 있었던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보약이 들어간 음료와 음식을 취급하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아졌는데 편의점에서는 보약이 들어간 제품들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몇 차례 물어보고 물건을 구매했던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여행 중에 보약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실수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태국에서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 시 성분이 검출되면 처벌이 정말 강력합니다. 한국에서요.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처벌받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으로도 유명하고 바다로도 유명한 자연 환경이 인상 깊은 태국. 저도 태국 여행하면서 바다에서 경험한 스노클링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바다가 있는 여행지로 여행하시는 분들, 스노클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국의 일부 지역, 특히 푸켓, 크라비, 사무이, 피피섬 등등 해양국립공원에서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선스크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로 산호초 보호와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10만 바트, 대략 4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스크린을 구매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금지된 성분 4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읽어보시면 느낄 텐데 성분 이름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 선스크린 구매할 때 어떤 문구를 기억하면 될까요? 바로 립세이프, 즉 산호초의 안전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선스크린을 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숙지에서 바다 사막화를 보호하면서 벌금 안 내는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미식의 나라인 태국에서 현지 음식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여행하면서 더운데 중간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여행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정보, 주류 판매 시간입니다. 불교 국가여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2타임만 허용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꼭 이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기념일에는 24시간 동안 아예 술을 판매하지 않는데 음식점과 술집은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2025년 불교 기념일을 가져왔는데 총 5일 주류 판매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지났지만 그래도 2월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5월 11일, 7월 10일부터 11일, 10월 7일 총 5일입니다. 태국 여행 계획하실 때 꼭 이 불교 데이를 기억하셔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불교 기념일은 고정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태국 왕들이 즐겨 먹던 과일로 알려진 두리안. 태국 여행하면 꼭 먹어야 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주의사항 이야기하는데 왜 두리안 이야기일까요? 그 이유는 특유의 냄새 때문인데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당연히 맛있는 향기, 그리고 두리안을 싫어하는 사람 혹은 처음 접해본 사람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두리안을 사서 직접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집에서 사서 먹어서 그런지 맛은 둘째치고 냄새가 안 빠져서 정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나 대중교통,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두리안 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서는 두리안을 객실에 가져가서 드시면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호텔마다 규정과 벌금이 다르니 꼭 로비에 문의하시거나 안내물을 숙지하셔서 반입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약이 합법이고 술 판매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는 태국. 담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자담배와 액상담배가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아이러니한데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와 액상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면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벌금 40만 바트, 대략 1,600만 원과 5년 이하 징역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현지인들이 술집이나 흡연구역에서 불법인 담배를 적지 않게 태웁니다. 이것들은 편의점이나 노점상에서 파는 일회용 배터리 충전식 담배인데 이것은 합법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태국에서 판매되는 충전식 담배는 오케이고 한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이코스나 액상담배는 불법.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연초 태우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해서 반입할 수 있는 담배는 총 한 보루입니다. 만약 면세점에서 한 보루를 구입했고 주머니에 담배 10가치나 20가치가 있었다면 담배 하나당 벌금을 내야 하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부분인 왕실 모독죄, 흥미롭지만 여행시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은 1932년 시암 혁명 이후로부터 입헌군주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왕실 모독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 33개 군주국 중 제일 엄격하고 빡세게 처벌하는 국가가 태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시내를 관광하다 보면 국왕 혹은 여왕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왕, 왕비, 왕실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행 중에 왕실 관련한 농담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포인팅하는 행동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 태국 친구에게 왕실 모독죄 관련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022년도쯤 한 태국 여성이 SNS에서 군주제를 비판했는데 정부에서 묻지도 않고 더블로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본 형량의 2배였는데 정말 소름 돋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태국 여행 시 왕실 모독죄를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6가지를 알아봤는데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